네, 화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글로벌 비트 시간이고요. 이제 미국 증시는 월요일 거래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대선을 이제 직전에 남겨두고 있는 주간인데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그래도 시장이 우상향 흐름을 이어가네요. 네, 그러게요.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에 한 걸음 다가온 모습입니다. 어떻게 상승하게 될지, 어떠한 흐름을 이어가게 될지 여러 가지 이슈를 좀 체크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10일 만에 모두 상승한 3대 지수입니다. 이러한 흐름 안에서 어떠한 이슈가 있었는지, 먼저 전일 시장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간밤 소식부터 살펴보시죠. 중동 불안감이 좀 완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확전 가능성은 낮아지고 있다라는 진단이 훨씬 더 우세하게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급락하는 움직임이 간밤에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유가가 떨어지게 되면 기름을 사용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죠. 이에 따라서 주식이 오르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3대 지수 일제히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특히 다우지수의 탄력도가 0.65%로 상대적으로 좋았습니다. 그리고 중소형주들이 특히나 더 강한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러셀 2000 지수가 1.6%의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가의 흐름 어떤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WTI 유가 크게 떨어졌는데요. 확전 가능성이 낮아지게 되면서 크루드유, WTI, 브렌트유 모두 5%대의 급락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모두 2년 만에 최대 1일 하락률이라고 하고요. WTI의 경우에는 12월물 기준으로 5.24% 하락하면서 현재는 68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보통은 유가가 이렇게 급락을 하게 된다면 국채 금리는 내려가기 마련이죠. 유가 하락은 인플레이션 하락의 요인이기 때문인데요. 오늘 특징적인 부분은 유가가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국채 금리가 올랐다라는 점입니다. 그 말은 즉 지금 투자자들은 유가라는 재료보다는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 그것에 훨씬 더 신경을 쓰고 있구나, 트럼프 트레이드가 나타나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10년물 금리는 현재 4.6bp 정도의 오름세 4.27%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히트맵을 통해서 전반적인 종목들의 표정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반도체 쪽에서 약간의 이슈가 있었죠. 이 TSMC, 화웨이의 AI 프로세서에서 TSMC가 제조한 칩이 발견됐다, 이런 보도가 들려왔습니다. 이후에 중국 반도체 설계업체 소프고에 대한 출하를 중단했다는 설명인데요. 미국은 2020년부터 화웨이에 대한 수출 제재를 시작했기 때문에 만약에 해당 보도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통제법 위반에 해당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직 조사는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팔로우업을 해보셔야겠습니다만, 일단 이 소식의 오늘장 TSMC의 주가는 4.3%의 급락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195달러 선을 반납하는 흐름이었고요. 그 밖에 반도체주들 함께 투심이 절하되는 모습,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이 각각 0.5% 안팎의 내림세를 그리는 모습, 반면에 올랐던 종목은 실적에 따른 흐름을 나타냈죠. 온세미컨덕터의 실적 결과 들여다보겠습니다. 17억 6천만 달러의 매출액에 99센트의 EPS를 기록했고요. 특히 주당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5% 급증한 점이 고무적입니다. 사실 객관적인 수치만 봤을 때에는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각각 월가의 예상치를 웃도는 호실적이었고요. 이 소식의 장 초반에는 5%대까지 급등폭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종가 기준으로는 1.4% 상승한 72달러 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 밖에는 암홀딩스가 4%대의 급등세를 연출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마감가를 보시게 된다면 보합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5,211선 가리키고 있네요. 다음으로는 애플 소식도 봅니다. 오늘 애플 인텔리전스 드디어 미국서부터 출시가 됐죠. 아이폰 15 프로 이상의 모델을 쓰고 있다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애플 인텔리전스 기능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함께 그 아이맥 신형 출시도 소식이 들려왔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이폰을 쓸 때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불편한 부분 가운데 하나가 통화 녹음을 할 수 없었다는 점이잖아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그 통화 녹음 기능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이슈도 있더라고요. 애플의 주가는 0.9% 상승하면서 233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제 포드 실적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 마감 후에 실적 결과 전해졌습니다. 들여다보시면 430억 달러 매출액에 49센트의 EPS를 발표했죠. 각각 월가 기대치를 웃도는 수준으로 잘 나왔는데 문제는 가이던스가 되겠습니다. 2024 회계연도 조정 이익 100억 달러로 전망을 했는데 앞서 제시했던 가이던스 밴드의 하단에 밖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죠. 2분기에도 실적 실망감에 크게 빠졌는데 GM과 같은 반전을 보여주는데 실패를 한 포드입니다.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4.75%의 마이너스권 움직임 나타내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드립니다. 그 밖에는 정유주들 업종별로 봤을 때에는 오늘 좀 약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유가 하락에 영향을 받아갔고요. 그리고 특징적인 종목들이 하나 있었는데 원전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등세를 연출했습니다. AI 시대에 급증하는 에너지 수요, 그 솔루션으로 부각되고 있고 최근에 여러 빅테크 기업들이 원전을 채택하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들려오면서 오늘 다시 한번 시세를 내주고 있죠. 종목별로 봤을 때에는 오클로가 28.21% 급등하면서 신고가를 경신하고요. 그 밖에도 뉴스케일 파워 19.5% 급등한 22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 밖에도 센트러스 에너지, 나노 뉴클리어 에너지 등의 종목들이 폭등세를 연출했다는 점 체크해 드리고요. 그 밖에 특징주들도 확인해 봅니다. 먼저 델타 항공,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 지난 7월에 발생했던 IT 대란에 대한 손실을 묻기 위함입니다. 델타 항공은 그때 당시에 가장 큰 타격을 입었던 기업 가운데 하나인데요. 오늘 이렇게 소송 제기 소식이 들려오면서 주가는 2.3%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가 하락에 따른 비용 부담 절감에 따른 효과, 여타 항공주들도 일제히 2에서 3% 정도의 오름세 나타냈고요. 다음으로는 세계 최대 비트코인 보유사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트럼프 트레이드 속 3%대의 상승세를 나타냈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주가도 24년 내 최고가에 근접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전기차 업체 니오의 경우에는 맥쿼리의 투자 의견 상향에 따라서 폭등세를 나타냈고요. 마지막으로 모더나, 머크와 함께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에 대한 임상 3상을 시작했다는 소식, 주가는 3%대의 오름세였습니다. 특징주 정리하고요. 외신 헤드라인 이어갑니다. 네, 글로벌 헤드라인으로 이어갑니다. 직전에 체린 앵커와 함께 원전주들의 상승세를 확인해 봤는데요. 이에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원전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라는 점도 있지만 이제 일본의 오나가와 원전이 오늘 밤에 다시 재개한다라는 소식이 조금 이런 원전주 상승에 가속화를 시켰습니다. 지금 최근에 계속해서 폐쇄되어 있던 일본의 오나가와 원전 2호기가 어떻게 재가동될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쓰나미로 침수되었던 오나가와 원전 2호기가 29일 밤 재가동됩니다. 당시 대지진으로 원자로 3기의 가동이 전면 중단되었고 13m 높이의 쓰나미가 밀려와 건물의 지하가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오나가와 원전 2호기는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당시 핵연료가 녹아내리는 노심용융 사고가 발생했던 후쿠시마 제1원전과 같은 비등수형 원자로입니다. 네, 이렇게 일본의 한 원자로가 오늘 밤 바로 재가동되는 겁니다. 지금 이뿐만 아니라 가리와 발전소도 운영금지 조치를 해제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세계 최대 규모의 발전소 중에 하나가 일본에서 다시 시작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가득 끌어올려진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그 주위의 원전을 모두 폐쇄, 중단한 바가 있는데요. 이렇게 다시금 일본이 원전 재개를 향한 움직임을 보였다는 점, 사실 이러한 기존
기존 원전뿐만 아니라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이 관심도까지 표시하게 되면서 지금 일본에서 원전발 이 관심이 가득 올라오고 있구나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일본뿐만 아니라 글로벌 국가 이곳 저곳에서 원전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지금 IEA에 따르면 현재 60개국의 국가에서 총 108개의 신규 원전이 개발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아시아 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고도 중국에서는 47개의 원전이 개발 중인 상황입니다. 1,500개의 데이터 센터와 함께 이렇게 원전을 함께 건설하려는 의도가 보여지고요. 인도에서도 디지털 인프라를 잘 구축하기 위해서 10개의 원전을 지금 건설 중인 상황입니다. 참 많은 양의 원전을 폭발적으로 만들고 있는 상황,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 내에서도 신규 원전들 그리고 폐쇄되어 있던 원전을 재가동하는 듯 이렇게 새로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영국에서는 특히나 소형 원자로 원전을 새로 도입하면서 이 앞으로 늘어나고 있는 데이터 전력, 데이터 수요에 발맞추기 위해서 이 원전에 대한 관심이 계속 많아지겠구나라고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픈 AI의 CEO가 지금 데이터 센터발 원전이 계속해서 필요할 것이다. 원전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 라고 공개한 바와 같이 앞으로 얼마나 더 늘어나게 될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글로벌 기업들의 원전 관련된 투자 소식도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계속 이어서 두 번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가던 테슬라가 간밤에는 2%대 낙폭을 보였습니다. 참 이에는 뭐 특별한 원인이 아니더라도 월가의 전망이 좀 엇갈리고 있다라고 해석되고 있는데요.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지 실적 이후의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지난주 예상을 웃도는 실적과 대폭적인 판매 전망을 발표한 이후 월가 분석가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다이와증권과 쾌더코드는 목표 주가를 인상했지만 다른 분석가들은 내년에 20에서 30%의 판매량 증가가 사실상 어렵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테슬라를 두고 IB 측의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간밤에 목표 주가를 인상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이와와 CFRA 그리고 코나코드 역시나 목표 주가를 $300 가까이 올려잡은 상황이었는데요. 다이와 증권사에서는 225달러였던 목표 주가를 $285로 올려잡으면서 사이버 트럭이 흑자 전환한 부분 그리고 에너지단에서 매출이 잘 나오고 있는 부분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225, 298달러로 올려잡으면서 에너지 저장 산업 그리고 AI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기대감을 좀 버리지 않은 상황인데요.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왜 간밤에 주가가 하락했냐라는 점을 확인을 해보면 버스터인의 이 매도 의견이 영향을 준 거 아닌가라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무려 목표 주가를 $120로 내려잡았습니다. $5가량 조정한 상황인데 $120라면 현재 주가의 50% 이상 추가 하락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좀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은 겁니다. 아무래도 지금 완전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기술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기술이 너무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주가가 하락될 수 있다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지금 이러한 높은 목표 주가 외에도 평균 목표 주가는 $226로 측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월가에서 가장 부정적으로 측정하고 있는 수치는 바로 이 판매량인데요. 20에서 30% 판매량 증대는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전망이 가장 팽배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테슬라가 직면하고 있는 챌린지, 도전 내용은 어떻게 될지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테슬라가 지금 이 시점에서 이 비관적인 입장을 좀 깨내려면 노후화된 라인업을 잘 개혁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전기차에 대한 성장세가 계속해서 나아지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글로벌 시장 내에서 여전히 남아있는 캐즘 현상, 둔화 현상을 깨내야지 테슬라가 목표 주가를 더 시원하게 깨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판매 예상치 지금 측정으로 보면 12%에서 13%가량으로 보는 IB 측들이 많습니다. 도이치뱅크 측에서는 판매량을 12%로 예측하고 있고요. RBC의 분석가들은 13%가량 성장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내년에 저가 차량 출시가 좀 어려울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라인업을 잘
잘 구축해서 그리고 기술을 잘 발전시켜서 지금 저가형 라인업을 먼저 출시될 수 있는지 그 부분들, 그러한 좀 해소 부분들을 잘 충족시키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계속 이어서 세 번째 헤드라인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완성차 관련된 소식인데요. 독일에서 폭스바겐이 공장을 폐쇄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공장 3곳을 폐쇄하게 된다면 최대 3만 명의 일자리를 잃게 될 텐데요. 이러한 상황에 단연 노조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어떠한 내용일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최대 자동차 업체인 폭스바겐이 독일 내 공장을 최소 3곳 폐쇄하고 전체 직원 임금을 10%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카발로 폭스바겐 노사협의회 의장은 폐쇄 대상 공장 이외에도 다른 사업장들이 생산량을 축소하고 일부 부서는 해외로 이전하거나 외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단연 이번 공장 폐쇄에 따라서 너무 많은 일자리를 잃게 되기 때문에 강력한 반발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달부터 최대 2곳 폐쇄할 것이다라는 계획을 밝혔는데 간밤에 이러한 계획을 변경한 겁니다. 이에 노조가 반대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대 때문에 또 추가적인 우려 사항은 다른 공장 내에서도 전면 파업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안 그래도 폭스바겐이 여러 가지 위기 때문에 이러한 폐쇄 정책을 쓰고 있는데 노조 전면 파업까지 이어간다면 장기적인 전망 또한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완성차들이 직면해 있는 위기를 살펴보면 아무래도 내연기관의 비중을 어떻게 줄이고 전기차로 잘 전환하느냐 그 부분일 텐데요. 이 내연기관에 집중하고 있는 완성차 같은 경우에는 중국 시장의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부분이 매출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그리고 전기차를 전환하는 그 속도, 그리고 전기차를 전환한 이후에 그 시장 내에서 경쟁력을 잘 가져가는 게 아주 중요할 텐데요. 지금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이 폭스바겐의 전기차 생산 차질이 이어가고 있는 점, 그리고 리콜이 이어가고 있는 점이 경쟁력 하락에 영향을 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폭스바겐의 전망도 좀 아주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럼 저희는 계속 이어서 또 다른 완성차 업체인 포드의 실적을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포드가 장마감 이후에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매출과 EPS 단은 오히려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장마감 이후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지금 투자자들이 조금 집중한 부분은 향후 이익 마진이 지속될 수 있을까? 그 부분이 좀 불확실하다라고 하면서 주가의 하방 압력을 좀 가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포드가 전미 자동차 노조와 협상 관련해서 비용을 많이 쓰고 있는 점, 장기적으로 매출이 좀 줄어들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면서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떠한 상황이 이어질지 주가 측면에서는 저희와 함께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계속 이어서 상품 시장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간밤에 또 가장 화제였던 것은 바로 유가의 폭락이었습니다. WTI 브렌트 유가지 장중에 6% 넘는 낙폭을 보였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할 것이다, 보복 공격을 할 것이다 라는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유가가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 이후에 군사시설에만 집중을 해 있고 정유시설은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안도감에 유가가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는데요. 중동 지역의 갈등이 장기적으로 보면 완화될 수 있다라는 점까지 고조되면서 이렇게 7주째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상승세는 정말 심상치 않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드가 부각되면서 비트코인 2.83% 상승한 상황인데요. 7만 달러 돌파를 앞둔 상황입니다. 정말 지금의 전망치처럼 10만 달러 돌파가 가능할지 대선 전후로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